네, 이번 주 경기 심리가 만연한 가운데 지수는 계속 정체돼 있습니다. 이 테마 플레이도 너무 빨라서 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어떤 이슈에 눈을 돌려봐야 할지 민족위기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AI 시대를 맞이해 이 미래 먹거리로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주는 액침 냉각 기술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액체 냉각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주목해야 하는 네. 건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액침 냉각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열을 발산시키는 AI 데이터 센터향 열관리 솔루션으로서 액침 냉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관련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 폭주 우려 전기차 배터리에도 액침 냉각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 중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윤활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냉각유 개발에 지금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액침 냉각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서 정유주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다소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유업계 4사 가운데 어떤 회사가 좀 유망한 걸까요? 액침 냉각유 분야에서 그 제품 출시를 가장 발빠르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GS 칼텍스고, GS 칼텍스의 모회사는 GS 에너지, GS 에너지의 모회사는 바로 이 회사입니다. 지주회사 GS, 참 가까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저평가된 지주회사, 바로 GS인데요. GS는 이제 GS 칼텍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유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영위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전방 산업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확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미래 성장 이슈는 장기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사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서 정유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발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유통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법인이 비상장 법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보다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전두요망할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데, 동사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커녕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너무나도 과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안정적으로 잘 깔리고 있는 편이고요, 재무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 상황이 높고요, 배당 정책을 높은 수준의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자회사 실적을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현재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 흐름이 향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유가 상승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가가 올라갈 경우 GS 에너지의 자원 개발 및 정유 사업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CJ가 보여줬듯이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좀 맞아요. 부각될 날이 좀 오면 좋겠는데요. 네. 배당률도 5%좀 넘는다고 하니까 가격선도 궁금해요. 동사는 이제 기업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 기업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를 추종하는 지수가 출범할 때 수혜주로 당연히 이제 분류될 수 있고요. 수급적인 어떤 우호적 환경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동사의 1차 목표가는 겸손한 가격입니다. 51,500원이고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1차 목표가고요.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44,200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목표가 51,500원, 손절가 44,2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K-팝, K-드라마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 열풍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볼 수 있는데요. 수출 효자이자 또 경기 방어주로의 또 매력도 있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네. 음식료 좀 하반기에 더 기대해도 될까요? 음식료주 사조대림 같은 기업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일부 기업들은 오른 것도 없고 바닥에서 이제 에너지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에너지 응축하고 있는 음식료 기업들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K푸드의 글로벌 수출 증가 추세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올해 6월 말 기준 K푸드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고 이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시장 내 K푸드의 매출 추가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성장 엔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일부 K푸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업계 내 어떤 종목에 좀 하반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원조 K푸드 대장주지만 상승한 게 별로 없는, 하지만 바닥권에서 배수 해진을 치면서 상승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오리온입니다. 소외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소외주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내 음식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이고 수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4개 국가의 현지 법인을 이제 구축을 했고 글로벌 생산 기지까지 구축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채널 전환 이슈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매출 공백이 발생됐는데 이런 노이즈는 지금 현재 극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공백 마무리 단계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 그리고 비용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9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 중에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있고 또 역사적인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바이오의 뒷배를 꼽히고 있는데 사실 네. 주가는 너무 못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실까요?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리가캠바이오의 최대 주주예요.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회사 가치가 언젠가는 동사의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과거에 기술을 많이 했고 미래에도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회사 덕에 주가가 오르는 국면도 언젠가 도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겸손한 오리온의 1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전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반등 시 1차 목표가고요. 10만 5천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할 경우는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 시 리스크 관리를 다소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88,900원 전후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만약에 이탈할 경우 새로운 지지선이 구축이 되면 그때 비중 확대 타이밍으로 비중 확대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리온 수출 성적 잘 내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88,900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